강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그런수 리더스 학원 저기 2학년 유아중학교 3학년 역사학 한글 2012년 10월 24일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준비 다 됐나요? 안녕. 준비해주세요. 자, 10.5%. 선생님 오늘 이제 강의는요, 찍는 이유가 오늘 우리 강의를 이제 빨리 가서 우리 강의 다 못 들었던 우리 김태영, 김선호, 최민 있지요? 아, 미안합니다. 우리 김선호, 황지우, 김태현 외선생님이 다시 강의에서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또 혹시 가속 듣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시 여러분 이 강의를 다시 들어주세요. 알았습니까? 자, 우리 뭐부터 할 거냐면요. 우리 문명화 바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 할 거냐면요. 우리 페이지로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우리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아편 연기 속에 사라져간 은입니다. 페이지로 우리 264쪽입니다. 264. 네. 자, 선생님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자, 잘 들어주세요. 아, 잠깐만, 여러분들 자, 막간이어서 다시 또 공지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1월날 역사 보충이 있습니다. 이번에 1월날 보충은요, 국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시간표 선생님이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옵션이에요? 선택, 필수예요. 아, 필수예요? 네. 혹시 못 오는 사람 있나요? 저요. 왜요? 그냥 선택할게요. 약속. 아, 일요일이요? 일요일에 저 못 와요. 왜? 약속 있어요. 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확인해볼게요. 구태현이는? 몇 시에 끝납니까? 네. 몇 시에 끝나나요, 추미는? 아, 쌤 근데 토요일에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토요일은 안 돼요. 안 돼요. 다음 나도 안 주에 돼요. 안 돼요. 쌤 저도 안 돼요. 갑자기 이렇게 저도 안 말해도 되는데요. 저도 안 돼요. 안 저도 안 돼요. 다음 주에 학원이 아예 문을 안 열어요. 왜요? 주말에. 아, 그럼 토요일에 중3 시험이 끝나서. 토요일에 자, 선생님 저도 안 되는데. 일요일 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만약에 못 올 사람들 위해서 선생님이 그날도 선생님 강의 또 찍을 거예요. 알았습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은 진작에 매주 목요일 문제풀이 강의 듣던가, 혜빈아. 아, 올게요, 네. 그럼. 네네, 오시든가요. 자, 우리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 설명한 적 있었습니다. 자, 우리 문명화 바다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이야 문제 빨리 펴세요. 자, 우리 전 세계로부터 벌어지는 은이 있었지. 자, 어떤 나라가 은을 가장 많이 갖게 된 부자가 됐다고요? 아니야, 중국이 먼저서. 영국. 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먼저 은을 벌어서 힘대가 먼저 발견해가지고, 네. 이래서 돈 많았던 은을 전 세계를 지배했던 회사가 있었지. 은을 무슨 나라의 회사? 영국의 동인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요,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세 가지의 필수로 필요했던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필수용품 뭐였다고? 3대 무역품, 술품. 뭐였지? 자, 사실 비슷한 빈칸이 있었지? 중국에서 사람들이 원했던 세 가지 3대 무역품이 뭐였습니까? 차, 또, 이단 도자기 세 개를 갖고 싶어 했던 거지요. 처음엔 이거에 대한 대가로 사실 당연히 은을 받았을 은을 줄 수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는 은이 부족해졌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서? 중국에서. 그걸 바로 어떻게 했냐면은, 인도에서 싼 값으로 아편을 영국의 동인도의사가 사와요. 이 아편을 청나라에 파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족했던 은을 대신 대가로 아편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필이면 또 아편이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지요? 우리 광해라는 영화 보면 나왔죠. 맨 처음에 광해 쓰러진 이유. 자, 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뭔가에 마약에 취하신 것 같았습니다. 라는 그 마약이 바로 양귀비꽃 아편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영국 도민회사는 청나라한테 무지막지한 아편을 팔아 넘긴 거예요. 자, 넘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문제점이 있었지? 자, 1787년 어떤 나라의 노인도 회사가 중국을 독점했습니까? 어떤 나라였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처럼 아편을 대량 수출하게 된 것은 중국에 무슨 수익 관련이 있다? 네, 한번 여러분 읽을 수 있으면 되겠죠? 넘어가 주세요. 166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부족했던 차 무역을 해결해주는 돈으로 무엇이 등장했다고요? 아편. 네, 아편이란 말을 팔았다고요. 아편 무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편은 맨 아래 빈칸 얼마를 수입했던 그런 거였다고? 인도. 네,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름칠에 있는 이게 바로 중국에 있었던 아편을 마시는 그 대량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하는 모습이래요. 자,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미 자, 두 번 아래 봐주세요. 이미 옹정제라는 중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나왔었지만 원래 중국의 청나라의 강희제, 걸룡 황제, 옹정 황제가 중국의 청나라 전성기 황제였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황제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린쩌쉬라는 사람이에요. 한문을 쓰 이걸 우리가 임칙서라고 합니다. 자, 이제 관리가 잘 생각해보는 거야. 자, 가만 보니까, 자, 영국이 마음대로 장사를 합니다. 자, 뭘 판다고 얘들아? 아편 파는지. 근데, 아편을 사람들이 사서 마시니까 사람들이 다 상태가 어때? 이상해요. 다 이상하지. 그럼 당연히 그 당시에 청나라 관리들,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 아편을 사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당연히 못 사게 하려면. 당연하죠. 그럼 금지시켜야겠지. 맞아. 그래서 임칙서는 이제 그 당시 청나라 그 당시에 광저우 황저우 왔다 갔다 한 거 이제 관리였는데 한국 관리였는데 이 아편을 사지 못하게 영국 독립운동 회사한테 아편 팔지 말라고 무역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이랬더니 영국이 어떻게 될까? 다른 여기 독립운동 회사는 몰래 팔아요. 물론 몰래 팔아 또 걸리긴 합니다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전제. 그래, 바로 여기서 생각하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을 잘 생각하세요. 무역금지라는 상황을 왜 영국 이걸 왜 이해를 못했을까? 마약이 자기가 몰래 안 써봐서. 자기가 안 써봐서. 자, 우리가 이걸 여러분 이해하려면 사실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배웠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는 무슨 혁명을 일으켰었죠? 명예는 산업혁명이 있었지. 산업혁명 과정에서 물건을 자유롭게 파는 행위는 좋다. 열심히 시장에서 돈 많이 버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라는, 그렇지. 자본주의를 강조했던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애덤 스미스는 나라에서 세금 받는 거 좋아해, 싫어해? 좋아요.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한다고.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을 원하는 거야. 그치? 그 당시 영국 사람들 마인드는 다 누구나 다 장사하는데 나라가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히 청나라의 국가라는 그 관리가 방해를 하네. 그럼 당연히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완전 그치.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영국하고 청나라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무슨 무역 때문에 싸운 거라고? 그래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사실은 네, 영국이 그냥 이겨버려요. 그냥 한번 설명한 적 있었지요. 영국의 배는 강한 강철선배. 네, 산업혁명 때문에 강철배 만들었었죠. 석탄 이용해서 철 만들었지만 청나라 배는 나무배예요. 대포를 쏘면 영국 배는 대포를 빵 쏘면 막 장미가 막 퍼지는데 청나라의 대포는 알을 쏘면은 그냥 쏘는 그 자리가 딱 박혀버립니다. 당연히 상대가 안 되지. 결국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체 이겨버립니다. 자, 우리 몇 쪽이냐면요. 우리 268쪽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가 불리가 되어가지고 청나라와 영국이 싸우는 전쟁. 무슨 전쟁이라고 한다고요? 아편. 네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270쪽에 나와 있는 말들입니다. 아시아에서 청나라의 몰락, 청나라 망하게 되는 거는 결국 어느 나라를 포함한 유럽 누구? 청나라를 가장 먼저 건든 나라가 무슨 나라였다고요? 네, 이랬답니다. 여러분 빈칸 집에서 다 여러분 내일까지 채워와 주세요. 어디까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데까지 물질과 감각의 교류 정식 부분이 있죠? 쌤 방금 설명했던 부분 우리 270쪽까지 여러분들 내일까지 빈칸 채우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자, 잠깐 이 여러분들 과정에서 이해하실 거가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영국이 하라는 대로 청나라를 다 해줘야 돼요. 무역 절대 마음대로 간섭할 수 없어요. 청나라 사람들이. 영국에서 청나라에서 장사하는 거라고 과정을. 자,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걸 한번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 아니, 우리나라. 자, 잠깐만. 이승현 대답이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뭐라고 이승현? 우리나라. 우리나라랑 어디랑? 일본. 어디랑? 일본. 우리나라랑 어디랑? 일본. 일본이랑. 그래.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누가 이겼어? 일본. 일본이 이겼고 우리가 졌지. 네. 그래서 우리가 강주를 맺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일사죠. 강화도. 맞다.
강화도. 자, 일본은 어떻게 갑자기 승자가 됐을까? 똑같이 이명이 아시아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다음 시험 보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저번에 배웠지? 우리 미국의 발전구를 기억납니까? 남북전쟁의 결과로 이제는 미국 애들이 어떤 바를 중심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까? 태평양을 건너갔지. 그래가지고 얘들아, 미국은 무슨 스타일? 서부 스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서쪽으로 계속 가다가 태평양을 건너서 그 다음 무스와이 하와이를 건너고 그 다음 전량한 섬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핀? 필리핀. 그 다음 건드린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랑 미국이랑 약속을 맺어요. 1854년에. 이때 전쟁이 1840년대거든요. 시기 거의 비슷하지. 그래가 똑같이 미국이 일본한테 요구하는 거야. 일본에서 자유롭게 장사하도록 해다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일본한테 협박을 한 거예요. 미국이. 똑같이 이걸 따른 거는 영국. 그래서 일본에 한번 당한 적이 있지. 아, 우리나라 힘이 약하면 지는구나. 이렇게 무역이라는 것을 핑계로 이 새로운 아직 개방 안 한 조선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구나. 이걸 따라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배운 거를 그대로 써먹는 게 바로 강원도 조약입니다. 와. 알았지? 역시 완전. 강원도 조약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국제 정세, 일본이 미국을 한번 이렇게 조약 맺은 경험이 있고 또 영국도 청나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전쟁한 결과가 있고 나중에 맺어진 조약이 이제 난징이라는 조약이 맺어지거든요.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 다 한 경험을 토대로 지배하려고 다 욕심을 부리는 거였습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 내용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 문명을 봐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문제집 우리 84쪽입니다. 자, 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숙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부시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쌤이 10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저 축제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 이제는 시험이 이제 50일도 안 남았지요? 그쵸? 외워요 이거? 네. 선생님이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시기하기 위해서. 48년도 남은 것 같아요. 날짜에서 선생님이 하기보다는 사실 수학 선생님이 정확하거든요. 48일이더라고요. 네, 48 남았거든요. 네. 그 휘빈이의 그 빨간 그 옷에 그 짧은 그 바지인가? 치마였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섹시 그 뭐였지? 옛날에 그 노래가 그겁니다. 그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 네네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축제 때 열심히 이렇게 공연했던 김연의 모습. 방선미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가야금 맞죠?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학원 옛날 제자 안효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열심히 그 양방원 노래를 불렀던 부른 게 아닌 연주했었던 박하영이 있었고 이런 여러분들 지난 축제에 물론 경험도 소중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이제 다시 공부에 매진할 때가 됐습니다. 알았습니까? 아, 네. 저는 언급을 안 쌤은 해요. 개인적으로 쌤은 물론 권영준 훌륭했습니다. 권영준, 이승현, 우상우, 문건 해가지고 우리 뒤에 정말 재수복 입고 이렇게 열심히 그 리듬이 틀려 리듬이 다 보입니다. 다 틀려가지고 이게 뭡니까? 쌤 다 보였습니다. 특히 우상우 제일 커가지고 다 보였어요. 쌤은요 개인적으로 쌤은 솜이랑 쌤은 개인적으로 솜이랑 그 하영이가 했던 이건 양방원 노래 있죠? 네, 프롬트 있죠. 쌤은 뿐만이 아니라 쌤 양방원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요. 쌤은요, 양방원 노래 중에서 그 제주의 왕자라는 노래 있고요. 쌤이 제일 좋아하고요. 또 이것도 있어요. 쌤이 정말 좋아하는 게 흙의 전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예요? 흑형로. 이게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 실크로드라는 흙과 도자기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OST였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도자기의 내용이 이 문명을 받은 내용 똑같습니다. 쌤이 옛날에 2010년에 배웠던 봤던 드라마의 그 OST였는데 양방원이 사실 제일교포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제일교포? 제일교포가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아티스트예요. 미국 뭐지? 재미교포라고 하죠. 맞아.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럴 땐 이제 알아서 신상현이랑 김연이 알아서 이렇게 열심히 적당히 좀 관리해주세요. 수다랑 개그는 몸에 안 해롭습니다. 그렇죠? 네. 생각 많이 하는 편이죠. 새로워요. 자, 참고로 어제 이제 카카오 스토리 내용 중에 하나가 어제는 아닌 것 같은데 써드리 지금 하겠습니다만, 네, 김다연이가
애교가 없대요. 어떻게 하면 애교를 많이 부릴 수 있고, 어떻게 많이 부리게 할 수 있을까요? 또 그거 해라. 이 정도면 나연이가 애교가 있는 편이지 않나연? 무시해요. 왜? 싸울래요. 소요 이날에. 너네들 뭐? 부실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당히. 뭐라 이거. 그리고 또 우리 유예빈이가 가장 좋아하는 정소진이 정말 누굴까요? 정소빈이라고도 하지요. 소진. 이 정도의 이게 바로 애교예요. 이거 어? 근데 쌤이 이렇게 뒷조사한 결과 정소진이라는 사람은 또 여자거든요. 마치고는 박하영이 강현정을 전화하기 위해서 박하영 핸드폰에는 강현정 이름이 강현정 010 뭐 이렇게 적혀있는 게 아니라 자기야라고 적혀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박하영은 강현정을 좋아해요? 저를 레지로 만들어요. 예술이에요? 전생에 선대 강의 듣고 있는 강의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거 걸어. 이런 단어 함부로 쓰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미안. 응? 뭐야 저거. 레즈비언. 뭐야. 자, 그럼 여러분들 딴 소리 합니다. 강의하고 있는 거 알아요? 찍고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남자. 형용사예요. 명사. 명랑한 뜻이 있어요. 명랑한, 쾌활한 뜻이 있습니다. 똑같이 쾌활한 사람을 내가 예의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의 같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을 내용은 프랑스 혁명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태를 유해에서 태어나 한나싸 우리 잘 안 들어가서 알겠는데 이제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전 세계에 일어났던 3대 시민혁명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태어나 널 위해서로. 첫 번째, 우리 어느 나라에서 맨 처음 먼저 일어났죠? 어느 나라에서? 영국에서요. 그 다음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야? 그 다음에는 프랑스. 박하영은 복습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독일? 그냥. 자, 네, 좋은 지적이에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자, 영국에서 일어났던 혁명을 뭐라고 합니까?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은요. 독립혁명. 프랑스는 그냥 큰 혁명, 대혁명.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프랑스 혁명을 우리가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민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프랑스라는 것은 영어 파생어예요. 프렌치라고 하고요. 혁명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레볼루션. 프렌치 레볼루션. 자, 프렌치 단어 들어간 거. Kiss me darling, kiss me tonight. 프렌치 키스. 또 프렌치 카페나 악마 유혹도 있지요. 헛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레볼루션 혁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단어가 들어간 놀이기구가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 그거. 롯데월드에 있는 롤러코스터. 잘 이루어들어야 롤러코스터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맞아요. 맞습니까? 네.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끊임없이 뭔가 그 스릴 느낄 만한 그 느낌이 전달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 믿거나 말거나.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영국이 혁명한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났죠?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시민. 아니, 그래서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법으로 된 건데. 법이 더 강조. 그치. 군주가 있었지만 뭐가 더 중요한 사회? 법. 그렇죠. 헌법이라고요. 입헌 군주제, 비폭 군주정이라고 하고요. 미국의 결과는 산업. 자, 나라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시민. 왕은 없지. 네. 누가 있죠, 이제는? 대통령. 대통령이 있지.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영아? 민주주의? 공화국. 민주공화국. 공화국, 그래.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다원아. 미국은 짱이 누가 있다고 그래서 왕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다원아,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모르면 안 됩니다. 눈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보충하세요. 자, 그치만 프랑스는 결과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알았죠? 근데 한마디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결과가 복잡합니다. 뭐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프랑스는 어려운 이유가 없이 하나가 뭐냐면 이게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알았죠? 자, 이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바로 프랑스입니다. 잠깐만요. 설명 좀 들어주세요. 프랑스
현재쯤 나라 돈이 많다 적다. 적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자, 영국 명예혁명을 겪고 미국 독립혁명을 겪은 결과 프랑스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프랑스 돈이 많을까 적을까? 이때 왕은 루이 16세고요. 제가 설명한 적 있었지. 그 당시에 루이 16세가 돈을 어디다 써먹었습니까? 세금을 거둔 거를 다. 미국? 미국 도와주를 썼지. 네. 그래서 나라에는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이고 가난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만 자, 그 당시 루이 16세라는 사람과 그 부인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이름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잘 들어주세요. 루이 16세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일기쓰기랑 자물쇠 따기. 뭐 하는 거냐면은 문 열렸네. 잠가야지. 잠겼네. 열어야지. 이걸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자물쇠를 따는 거 좋아하고 푸는 거 좋아하고 풀었다. 새로운 거 갖고 와라. 예, 걔야. 갖고 와서 또 따고. 하면서 이걸 해요. 그게 진짜예요? 네. 그때 자물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네, 당 있었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일기를 쓰기 좋아합니다. 1789년 7월 12일, 아무 일도 없었다. 1789년 7월 13일, 아무 일도 없었다. 휘줄 그랬대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날 일기를 썼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네? 지가 죽을 일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까지 썼던 그 일기장의 내용이 아무 일도 없었다. 오후에 죽었어요. 아니, 그건 지금 좋은 게 아니라, 그, 혁명 일어나기 딱 직전에 그 저녁 때까지요. 자,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 어떤 사람이 잘 들어주세요. 여왕인데,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배고파서 빵을 달라! 우리, 여왕님, 우리 배고픕니다! 우리 빵을 좀 주세요! 밀가루 좀 더 지원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 시민들아! 너희가 빵이 없어 배고파? 그럼 과자를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해 죽여버리고. 우와. 네,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 했더니 그 배고픔을 밥 대신 과자로 해결하래요. 이런 겁니다. 정신 상태가 약간 좀 이상해요. 그쵸, 약간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약간 지금 정신이 약간 이상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에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걷어야겠지. 걷어요. 네. 자,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보세요. 우리 이번에 막 축제 보니까 우리 있잖아. 혹시 이번에 축하하러 온 사람 중에서 혹시 서울시의회에서 왔다고 하는데 무슨 구로구 의회 의원이 왔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그 사람 왔었지. 자, 어떤 과정이냐 봐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구로구의 국회의원, 양천구의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우리 구별로 있지. 또 시별로 있지. 프랑스 약간 달라요. 프랑스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얘네들은 세 개의 신분이 있었는데 성직자라는 신분이 있고 귀족이라는 신분이 있고 일반 평민이라는 신분이 있었어. 세 가지 신분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모여서 만든 의회를 만들어요. 성직자 의회가 있고요. 또 귀족들만의 의회가 있고 평민들만의 의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세금을 거두라고 시켰어요. 왕이 모집했어요. 이거 육한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세 가지가 부서가 모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삼부회라고 합니다. 삼부회의. 자, 근데 잘 들어주세요. 자, 그 당시에 성직자들은 프랑스의 인구가 총 10만 명이었대요. 귀족은 그 당시 인구가 40만 명. 평민들은 그 당시 인구가 2,450만 명. 누가 많지요? 평민이 무지무지 많죠. 엄청 많지요. 근데 이 당시에 세금을 누가 냈을까요? 평민들만 세금 냅니다. 귀족 세금 안 내요. 성직자 세금 안 냅니다. 자, 그럼 성직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왜 세금 안 낼까? 이유가 교회 다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 이유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한테 세금 내라고 시키나? 라고 하는 이유로 세금 안 냈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귀족들 세금 안 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난 나라에 봉사한다 공무원인데 내가 돈을 왜 내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 안 냈대요. 자, 회의했습니다. 평민은요? 평민 당연히 세금 내야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 이유예요. 노동하잖아요. 자, 노동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나? 그건 아니죠. 자, 회의했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세금을 걷자 말자. 세금 걷자. 찬성. 세금 걷자. 찬성. 세금 걷자. 반대. 자, 민주주의의 다수결을 따라서 누가 이겼지요? 평민. 네, 귀족하고 성직자가 있는데. 자, 몇 대 몇이에요? 2대1. 2대1. 세금을 걷어야 돼 말아야 돼? 걷어야 돼. 걷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걷게 됐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근데요, 원래 한국말은 평민이 더 많잖아요. 그래, 맞아. 2,350만 명인 거 여기는 50만 밖에 안 되는데 세금을 안 내. 근데 얘는 찬성했고 얘는 반대했습니다. 근데 2대1이야, 상황이. 세금 내야 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국발로. 그 당연히 평민들은 열받을까 안 열받을까? 이거 맞죠? 완전 열받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평민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이런 거 무시하고 왕한테 우리 의견을 들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얘들만의 국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간만에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국민의회라는 새로운 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가 어디냐면 이거 우리가 테니스 코트라고 해서 테니스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새로 만들었대요. 얘네들끼리 모임을 위해서. 당연히 왕하고 귀족하고 선수들이 이런 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싫어하겠지. 그래서 얘를 없애려고 했어요. 시도합니다. 그때 당연히 시민들 어떻게 될까? 반발. 더 반발하기 열받겠지.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이런 이상한 잠수 듣기 좋아하는 왕, 빵 없으면은 과자먹으러 한 이상한 여왕을 없애려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1789년 7월 14일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 바스티유라는 감옥이 있었대요. 이게 무슨 감옥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왕한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다 여기다 다 갖다 쳐넣는 그런 감옥이에요. 이거를 다 해방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말 안 들었던 평민들을 모두 풀어주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자 푼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거 누구한테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루이시뉴스.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결국은 시민들이 이 수많은 시민들이 이제 더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어디서 막 불안한 거야. 자,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이 이후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세금은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상황을 해결하려고 루이 16세랑 마리 앙토네트 막 도와달라고 막 열심히 막 요구를 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치 또 재미있는 게 마리 앙토네트가 얘는 프랑스 사람이 아닙니다. 얘는 그 이웃 나라에 있었던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 사실은 그 귀족의 합스부르크라는 왕가가 있었는데 왕족의 그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루이 16세랑 마리 앙토네트가 프랑스 시민들 몰래 이 나라로 도망치러 망명 준비를 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나라의 주인이 우리를 버려 도망간대. 시민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싫어하겠지요. 아니, 해방이잖아. 봐봐. 아무리 해방을 바래도 당연히 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질서를 지켜주고 우리한테 그냥 말 요구를 바라주기만 바라는 건데 아예 왕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럼 빡치겠네. 당연히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가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 연말에 또 오스트리아 이런 상황을 당연히 즐길까 안 즐길까? 즐깁니다. 왜? 프랑스 현재 지금 내분 일어났지? 서로 싸우잖아. 왕이랑 시아들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럼 나의 힘이 강할까 약할까? 약하겠지. 이런 상황을 오스트리아와 그 당시 옆에 있는 그 아까 하영이가 지적했던 독일, 그 당시는 프로이센인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아예 프랑스를 이제 아예 없애려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헐. 자, 프랑스 혁명을 이런 계기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같은 그런 옆나라들이 이런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 먹으려고 땅을 전쟁하려고 이렇게 전쟁 일으킨 거예요. 자, 시민들 어떻게 할까? 당연히 시민들은 그냥 반발하겠지. 이제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어서 싸웠던 시민들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스스로가 모두가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스트리아를 막고 프로이센을 막기 위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 생각해보세요. 시민들이 싸운데 뭐 가지고 싸울까? 농기구가 무기예요, 진짜. 뭐 곡괭이 이런 거 가지고 와 오스트리아 이런 건데. 자, 그 당시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의 군대 정렬돼 있고 총 갖고 다니고 이런 군대예요. 말도 다니고. 총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지요. 당연히 게임이 안 되겠지요. 근데 역시 우리는 정했던 거예요. 한편 또 이렇게 오스트리아, 프랑스 싸우게 된 계기는 결정적으로 사실 누구 때문에 싸우게 된 거지? 누구 때문에 싸우게 됐지? 다 이 왕 때문이지. 나쁜 여왕 때문이지. 네. 그 나중에 시민들이 아예 이 나쁜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루이 16세하고 마리를 아예 죽여버려요. 그 죽이는 게 약간 재밌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긴 장대에다가 못하는 거. 칼을 이렇게 달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두대라고 합니다. 단두대. 목을 절단하는 기구란 뜻이에요. 신발이. 프랑스 말이 이건 이제 기요틴이라고 하는데요. 뭐 딱 갖다 대면은 이제 칼이 뚝 떨어지면은 댕강 떨어지게 하는 이 처형동을 만들었답니다. 그렇죠? 별로 아무것도 없죠. 옛날에 사람 어떻게 죽였는 줄 알아?
옛날에는 이렇게 화형시킵니다, 화형. 이렇게 나무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불 지른 다음에 죽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 돌을 얹어 죽이거나, 아니면은 수장, 물을 이렇게 잠기게 해가지고 이렇게 질식사시키게 하거나,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칼 왜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해야지 더 그 각도에서 잘 잘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밑에 있는 것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는 이게 엄청 무거운 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싹도 확 자르게 돼가 만들어지는 칼이에요. 한 번도 안 잘리면 저 여러분 이게 참 딴소리인데 자 우리 터키 있죠, 터키 투르크족 있죠. 얘들의 칼 어떤 칼이 모습인지 압니까? 반달. 이런 반달 칼이에요. 왜 그럴까요? 못 발라. 소라카다 진짜. 자, 왜 그러냐면은, 이 반달칼이 어떤 용도가 있냐면, 사람 몸을 딱 자를 때, 이 칼이 다시 돌려가지고 나와야지, 또 새로운 사람도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사람 한 번 죽이는데 사칼을 쓰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길다란 곧장 뻗은 칼보다는 약간 둥근 형태와 약간 홈이 좀 펴져 있어야, 이게 사람을 잘 될 수 있는 살인 병기가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도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별로 칼이 사실 모습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런 칼을 만들었다 합니다. 포스터가 되게 길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지. 내 나라에 왕이 없어. 그럼 이제 나라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혼란. 잠깐만,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자, 비록 이런 과정에서 나라에 왕은 있긴 있지. 근데 무엇이 더 강조되는 사회? 그렇지. 그래서 잠깐 이제 이 나라의 모습은 입헌 군주제의 모습으로 갔다가 이제 왕이 사라집니다. 그럼 나라에 왕이 없네. 그럼 누가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될까? 시민이 뭐 할까 그러면? 뽑겠죠. 뽑겠지. 시민이 누구를 뽑을까요? 어떻게 와? 대통령? 왕을 뽑나? 대통령 뽑겠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사람을 뽑는 그렇지. 민주 공화정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안 잘렸네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훌륭했던 사람이었던 바로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이게 TH 발음이에요,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잠깐 등장합니다. 마치 옛날 우리 영국 올리브 크루벨처럼 참여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실수를 했으면은 다 왕따라는 사람으로 다 이렇게 모함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로베스피에르마저도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정을 받고, 이제 굴욕을 당해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나중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나라의 왕이 죽어버리고 또 뽑아 또 죽어버리고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지금 최악이죠. 혼란스럽지요. 네. 근데 이 당시 아직까지 여전히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는 역시 싸우고 있고 전쟁 중이고요. 여기 또 개입한 나라가 나중에 또 어떤 나라 개입할까? 프랑스의 영원한 라이벌 영국. 나중에 영국이 또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우리 국내적으로는 사람도 혼란스러워지고 그 외교로는 보면은 좀 전쟁 나고 있지. 이런 상황을 해결해줄 영웅이 등장했어요. 전쟁을 잘하는 시민들의 영웅. 이게 바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시민들의 영웅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제 분명해서 영어로 나오잖아. 네. 뭐가?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처음엔 이제 이 나폴레옹 장군이 이렇게 이런 모습 보다가 나를 보면서 개판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폴레옹 장군이 자신의 군대에 이끌고 와가지고 나라를 다 점령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지금이야? 응? 근데 진짜 뭐. 처음 지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얘가 나폴레옹이 조그만 군대의 장군이었어. 근데 점점 싸울 때마다 전쟁에서 다 이겨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하고 그다음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많이 얻고 인기 투표를 다 엄청 받은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런 자기가 얻은 세력을 가지고 나라를 완전 자기가 확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쿠데타라고 하는 그 이제 군사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이 나폴레옹이 정식적으로 대통령이 돼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재밌는 거야. 거기다가 또 나라를 다 뒤집어 버리려고 대통령에서 이제는 엉뚱하게 완전 자기네가 얻고 있는 인기를 대표로 인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는 나라의 정말 짱 황제가 됩니다. 엥? 황제? 자, 황제의 모습. 이거 우리가 무슨 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황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정이라는 모습으로, 네, 제정이 즉 제정은 아니에요. 엉뚱하게 프랑스의 혁명의 결과가 어떤 모습 바뀌었습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모습 바뀌었습니다. 헐,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아니었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아직 여전히 사실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아니요, 이 당시에요. 자, 프랑스입니다.
자, 프랑스는 지금 힘이 약한데 프랑스의 그 훌륭한 장군 누구? 나폴레옹 장군 전쟁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이탈리아 박살, 스페인 박살, 포르투갈은 그냥 CG 항복. 그다음 프로이센 딱 개겼죠. 말 조심해야 되는데. 아닌데요?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바로 옆 땅이에요. 프로이센 박살, 오스트리아 박살. 그리고 이제는 이런 거를 조장하는 영국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 앞으로 우리 영국이 참 나쁜 나라다. 모든 나라와 영국과의 무역을 차단시켜라. 도민도에서 못하게 막아라. 라고 이렇게 프랑스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영국 애들은 이 대륙으로 진출하지 말게 봉쇄시키는 명령을 합니다. 똑똑한데? 그치, 좋은 모습이겠지. 왜 아예 아무나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거짓될 거 아니야. 아, 이거 근데- 다른 나라도 무역 못하겠네요, 영국이랑. 그렇죠, 그렇죠. 아예 막아버려. 근데 딱 한 나라 이걸 안 지켰어요. 러시아. 러시아가 이걸 안 지켰어요. 러시아. 당연히 프랑스에서는 이 러시아는 좋을까 안 좋을까? 싫겠지. 좋아요. 열심히 전쟁하러 가다가 추위에 떨어서 그만 지치다가 결국은 아쉽게도 나폴레옹 황제는 이 러시아한테 지고 그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감기에 걸렸다면서요? 프랑스랑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프랑스랑 남자랑 러시아랑 좀 가깝잖아. 프랑스는요 날씨가 엄청 따뜻해요. 엄청나게 여름에 이렇게 그 옷 다 벗고 우리 유광력 하는 데 있죠. 이런 기후인데 러시아는 1년 내내 다 겨울입니다. 시베리아 벌통 같은 그런 추운 한대 지방이에요. 당연히 가나 말이 다 죽고 막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프랑스 대 나폴레옹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나중에 그래서 잠깐 엘바세면 다시 기왕 갔다 이런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프랑스가 이제 결국 나폴레옹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게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어서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결국은 자 프랑스 혁명의 결과 어떤 나라의 정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는 거지. 기본적인 긴장이 맨 처음에는 입헌군주정이었다가 그 다음 민주공화정이었다가 그 다음 또 제정이었다가 다음 또 바뀝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내용 또 바뀌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혜빈아? 전 알았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84쪽입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배경입니다. 자, 우리 맨 앞에 1번이 적혀있는 말이 있지요? 자, 우리 빨간색 별표 하나를 좀 표시해주세요. 자, 구제도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자료 1번에 같이 내용이 있을 텐데요. 자, 태연아, 우리 어디 앉아 알고 있나요? 상현아, 자, 봐주세요. 자료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예요. 자, 제1신문, 제1신문, 제3신문 있었는데, 여기서 다수를 이루는 신문은 무슨 신문이에요? 제3신문이 있었지. 인구가 엄청 많았지. 근데 얘들만 세금을 냅니다. 이런 말이 있었지요? 자, 빨간색 밑줄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섯 줄 봐주세요. 제3신문은 각종 세금과 공납, 특산물 부담에 시달리면서도 정치에서는 소외되었습니다. 당연히 아까 이런 말 배웠었지요? 투표해봤자 항상 2대1이에요. 자, 빨간색 밑줄 표시해주세요. 자, 결국 이런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왼쪽 다시 돌아가 주세요. 자, 제3신문입니다. 자, 국민 대다수 차지하지만 파란색 밑줄, 과중한 세금 부담, 또 파란색 밑줄,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권리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귀족들과 성직자들에 의해서. 자, 이렇게 열받는 상황과 더불어 시민들은 이미 뭔가 알고 있어요. 자, 파란색 동그라미 무슨 사상? 계몽사상. 여러분들 계몽사상이 뭔지 이거 기억납니까? 계몽이 뭘 강조하는 거야? 꿈이 아니라 자, 누가 떨어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이 믿음이 강조되는 겁니까? 아니면 떨어진 이유가 있네? 그치? 신앙이 아니라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성. 다시 말해서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이 공부를 강조한 사상이 바로 계몽사상입니다. 알았습니까?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 이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계몽사상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파란색 동그라미. 미국 독립전쟁. 자, 파란색 동그라미 표시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프랑스 시민들은 결국 뭔가 나중에 해결하려고 뭐가 시도하는 거예요. 상황 알았나요? 네. 자, 두 번째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발발 과정입니다. 발단을 봐주세요. 끊임없이 프랑스가 다른 나라 전쟁 도와줬었죠. 거기다가 이제 루이 16세의 사치로 인해서 국가가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회의를 뭐라고 한다고요? 파란색 밑줄 루이 16세가 만든 삼보의 소집. 근데 이때 자, 세계 거점의 모임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2대1이었었죠? 생 거점을 해가지고 이제 열받았던 시민들이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자, 3부의 표결 방식을 놓고 신문과 대립을 하게 되자, 자, 파란색 밑줄, 제3신문이 독자적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파란색 동그라미, 국민의회라는 회의를 만들었대요.
테니스장에서. 자,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런 모습을 루이 16세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당연히 싫어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루이 16세와 이런 루이 16세를 따랐던 보수 귀족 세력들이 국민회를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시민들이 이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혁명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회와 봉건제를 없애버리려 했었고요. 자, 빨간색 별표 2개. 무슨 선언을 발표했다고요? 인권선언문 발표를 했답니다. 참고로 이 1789년 7월 14일 있죠? 이 날이 프랑스에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빨간 날이고요. 이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이걸 우리가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합니다. 독립기념이라고 합니다. 독립기념일. 네,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해서 성공한 날을 우리가 아직까지 기억한다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자료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번입니다. 제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근데 사회적 차별을 공공 권리 위해서는 있을 수 있다. 자, 우리 무슨 말 적혀있죠, 여러분들? 빨간색 동그라미. 무슨 인권? 천부 인권. 인권은 누가 부여한 권리다, 비나? 하늘 부여한 권리다. 함부로 누군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료 2번에 있는 제1조의 내용이래요. 자, 자료 2번에는 제2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친부적이고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라는 것은 자유의 권리, 재산의 권리,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안전의 권리, 그 다음에 압제에 대항할 수 있는 저항의 권리가 있다라는 권리. 자, 무슨 사랑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지훈쌤이 열심히, 쌤이 기만할 때 열심히 전원이 협박하고 숙제 안 하면 쌤이 집에 일러요. 그러면 기면은 자기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쌤이 박탈시킨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면은 자유의 권리를 침해당했고, 두 번째, 압제. 이런 압제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현한테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이는 마음대로 쌤한테 때릴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이런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저한테 정말 때리면 안 됩니다. 그 눈빛이 굉장히 뭔가 살벌하군요. 그렇습니다. 강현정 이런 권리 여러분 함부로 활용하지 마세요. 제 3조입니다. 자, 빨간색 밑줄.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네, 빨간색 밑줄 본래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나라의 주는 누구다? 국민이다. 나라는 의미하는 겁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무슨 주권? 국민 주권입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인권선언의 결과 내용 좀 알아주세요. 자, 다시 내용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내용입니다. 혁명의 과격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이 엄청 강해지는 과정에서 자, 루이 16세가 자기 말이 앙뚜아네트 에띠의 고향이었던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시도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파란색 밑줄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당연히 전장 돈도 없었지요. 그래서 혁명이 더 심해지고 시민들 투표가 계속 일어나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열받은 사람들은 아예 왕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어떤 모습이라고? 왕정 폐지, 공화정 선포.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왕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봐주세요. 루이 16세가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반프라스 동맹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프랑스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프랑스를 이제 엄청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등장한, 자, 대통령, 누구? 6글자로 누가 나왔습니까? 네, 파란색 동그라미, 로베스피에르. 얘를 주도로, 공화 니어라는 회의가 만들어져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라에 제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자, 파란색 밑줄, 반혁명 세력 처형. 무슨 정치라고 한다고 얘들아? 공포정치. 자, 혁명을 이끈 건 좋은데 너무 심하게 사람들 너무 압박시키는 거라. 알았지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로베스피에르마저도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시민들이 너무 불만이 많아서. 이렇게 나라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등장한 장군! 세 번째 봐주세요. 누구의 등장? 네, 파란색 동그라미 나폴레옹의 등장. 얘는 저 두 번째를 봐주세요. 어떤 상황으로 정권을 장악했다고요? 네, 쿠데타. 자, 파란색 밑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진 게 바로 대통령이 되었던 거죠. 자, 통령 정부 수립. 자, 근데 얘가 만든 법이 유명합니다. 자, 빨간색 네모 나폴레옹 법전. 자, 여러분들 저 박하영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세계 3대 시민 법전 세 가지. 혹시 기억납니까, 장민영? 함무라비 법전, 나폴레옹 법전, 유스티니안 누스 법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유럽에서 가장 중시하는 모든 인권은 시민한테 있고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권은 나라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의한 게 이 세 가지 법전이었답니다. 알았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뭐 하고 싶다는 거야?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뭘 하고 싶다고요? 황제가 되고 싶다는 거였죠. 자, 빨간색 밑줄, 재정 수립.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나폴레옹 대통령이 아니라 나폴레옹 1세가 되는 거예요. 혜빈 알았나요? 네네, 표시하고 있지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폴레옹 몰락하게 됩니다. 누구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영국. 네, 파란색 밑줄, 영국 왕따시키기 위해서 뭘 내렸다 합니까? 파란색 동그라미, 대륙 봉쇄령. 이랬더니 나중엔 이거를 거부했던 무슨 나라가 어겼습니까? 러시아. 러시아 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러시아 정보를 갔었는데 결국은 프랑스가 졌습니다. 추위에 떨어가지고. 어쨌든 나중에 나폴레옹 몰락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나폴레옹 전복전쟁 의의는 뭐가 있냐면 자, 유럽 전역에 빨간색 밑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정신이 전파되는 기회가 됐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자,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졌어. 그랬더니 나를 누가 지키는 겁니까? 군이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는 나라를? 왕이 지켜주나? 예. 자기 국민 스스로가 나라를 지키는 거지. 그래서 나라를 해결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다 라 말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온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숙제 어디까지 여러분 숙제는 우리가 자, 표시해 주세요. 우리 문제집. 자, 숙제는 86쪽에 있는 우리 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신분 구조와 프랑스 혁명의 전개 표 두 개 해오주시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자, 우리 좀 홍콩 개념 문제에서 1번부터 4번까지 풀어와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87쪽에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탄탄 실력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9번. 9번 다음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89쪽에 있는 서술형 1번만 여러분들 내일까지 풀어와 주시면 되겠습니까? 내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태연아 열심히 공부 좀 해주세요. 자, 스포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못해요, 무슨 말이야. 네,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